자, 2학년 학생 여러분, 또 과학 시간입니다. 교과서 140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140쪽. 이제까지 우리는 뭔 얘기를 했습니까? 제가 여러분하고 했던 거는 광합성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두 번째가 광합성을 이동시키는 증산작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광합성을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인데요. 광합성을 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죠? 광합성 결과물이 생긴다 그랬죠.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당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광합성을 하면 당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당분은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식물도 살아야죠. 살아간다는 거는 살아간다는 거는 꽃 피고 열매 맺고 덩치 키우고 싹 틔우고 이런 얘기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고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에너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에다가 에너지를 태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나옵니까? CO2가 나옵니다. 이걸 산소를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호흡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쪽에 누가 나옵니까? 수증기가 나오겠죠. 수증기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물이라고 그러죠. 이상하죠. 그렇죠? 에너지가 나오고 하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럽니까? 호흡이라고 그러고요. 앞에서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그랬죠. 광합성은 어떻게 됩니다? CO2 더하기 H2O 더하기 하면 여기에 에너지 들어가고요. 당분이 나오고 이쪽에 O2 산소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광합성과 호흡은 어떤 개념입니까? 서로 반대 개념이죠. 광합성과 호흡은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광합성과 호흡은 반대 개념입니다. 호흡을 할 때 이 산소가 여기 있죠. 이 산소는 어디로 받아들입니까? 기공으로 받아들이죠. 광합성을 할 때 이 CO2는 어디에서 받아들입니까? 이거는 기공에서 받아들입니다. 이건 어디에서 받아들입니까? 뿌리에서 받아들입니다. 수증기 이건 어디로 나갑니까? 기공으로 나갑니다. 얘도 역시 뭘로 나가요? 기공으로 나갑니다. 뿌리에서 받아들인 것은 광합성하는 물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식물은 호흡을 왜 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경우가 발화할 때 그럽니다. 발화, 싹 틔울 때.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개화, 꽃이 필 때. 세 번째는 얼마입니까? 열매 맺기. 또는 이걸 결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어디입니까? 성장할 때. 식물도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겁니다. 발화, 개화, 열매, 성장. 그 다음 다섯 번째 하나 더 할까요? 등 이러면 됩니다. 이때 뭐가 필요합니까? 당분과 뭐가 필요해요? 막대한 양의 산소가 필요합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호흡 그럽니다. 호흡은 언제 합니까? 평생 다 합니다. 낮에 다 하고요. 밤에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햇볕은 쨍쨍이 아니고 밤에 낮에 이럴 때 호흡은 언제 합니까? 밤에도 하고요. 낮에도 합니다. 광합성은 언제 합니까? 밤에는 잘 못하고 낮에 합니다. 광합성이든 호흡이든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광합성을 하는 세포가 따로 있습니까? 광합성을 하는 세포가 따로 있죠. 이걸 뭐라 불러요? 엽록체 이래 부르죠. 호흡을 하는 세포가 따로 있습니까? 모든 세포가 다 합니다. 그럼 빨리 질문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그럼 엽록체도 호흡을 합니까? 예, 엽록체도 호흡합니다.
엽록체도 살아있으니까 호흡해야죠. 근데요, 선생님? 엽록체는 햇빛이 비치면 광합성이 호흡량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뭔가 이제 알 것 같나요? 낮에 주로 어디로 뭐가 일어납니까? 낮에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밤에 주로 호흡이 일어납니까? 호흡을 왜 합니까? 밤에 주로 물질 이동을 시킵니다. 광합성 결과의 물은 어디에 생긴다 그랬죠? 잎에 생긴다 그랬죠. 잎에 저장이 됩니다. 뭘로 저장돼요? 임시 저장이 됩니다. 잎에 임시 저장이 됐던 녀석들이 이동해 가야 됩니다. 어디로 이동해 가요? 위에 나와 있죠. 싹 틔울 때 발화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싹 틔우고 발화하는 곳으로 가야 되고요. 개화하는 곳으로 가야 되죠. 개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꽃에서 일어나죠. 성장도 해야 되죠. 성장은 어디에서 합니까? 일반적으로 눈이라 그러죠. 눈. 또는 뿌리 쪽에 있는 생장점에서 일어나죠. 이런 곳으로 뭐가 이동해 가야 돼요? 당분이 이동해 가야 되죠. 이동해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호흡을 해서, 호흡을 한다는 얘기는 당분에다가 뭘 붙여요? 산소를 들러붙여서 에너지를 뽑아내야죠. 그걸로 활동을 하는 거죠. 자, 이동해 가는 거, 일이 이동해 가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우리가 정산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정산작용도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예,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교과서 140쪽부터 시작해서 143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광합성을 하면 당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당분을 자체로 만드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당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생물도 성장하고 열매 맺고 꽃 피고 싹 틔워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는 당분이 이동해 와야죠. 이동해 가는 것은 광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이동할 때 어디로 이동합니까? 물은 제가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물관으로 이동한다 그랬죠. 그럼 영양분은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체관으로 이동합니다. 누구랑 같이? 체관에 물과 당분이 섞여서 이동을 하죠. 선생님, 이동 다 하고 나서 이거 그냥 버리는 겁니까? 버리지는 않습니다. 자, 또 한번 좀 더 하고 끝낼까요? 당분이 남았는데요. 성장, 꽃 피우고 그래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광합성 결과물이 제가 뭐라 그랬죠? 결과물이 이게 당분이라 그랬죠. 성장에도 쓰고요. 성장, 발화, 개화, 열매 맺기 등 이런 거 다 하고도 이거는 아까 제가 그랬죠. 이건 호흡이라 그랬죠. 에너지 써먹는다 그랬죠. 이거 다 하고도 남는다. 식물은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이거 하고도 남습니다. 남으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제 다음 세대에 쓰거나 아니면 종자를 퍼뜨리기 위해서 저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잠시만 좀 더 해볼까요? 식물의 에너지 저장 이랍니다. 식물의 에너지 저장은 교과서 14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식물은 자신이 만들어서 쓰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할 때 제일 많이 저장하는 쪽이 어디입니까? 열매에다 저장합니다.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씨라 그러죠. 씨에다 저장하는 것 중에 가장 되는 게 뭐 있습니까? 벼, 보리, 콩, 곡물들 이런 것들이죠. 밤, 잣, 호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어디다 저장합니까? 씨에 저장하죠. 씨. 열매에다 저장하죠. 열매. 자, 그 다음에 또 과일에도 저장하는 게 있습니까? 과일. 그러면 이걸 또 뭐 과육이라 그래 볼까요?
과육에다 저장하는 게 있습니까? 이게 하는 게 있겠죠. 이건 어디입니까? 과일은 식물의 나무의 열매가 과일이겠죠. 그래서 이건 어떤 게 됩니까? 사과, 배 이런 것들이겠죠. 주로 이제 과일들이겠죠. 줄기에도 저장하는 게 있습니까? 뭐 잘 알고 있겠죠. 줄기 같은 게 저장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사탕수수, 고구마 뿌리군요. 감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니면 또 칡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저장하겠죠. 돼가나요? 그다음 뭐 또 다른 것도 뭐 더 있어요. 줄기에 저장하는 게 있으면 뿌리에 저장하는 것도 있습니까? 예, 있겠죠. 뿌리에 저장하는 건 고구마, 우엉, 무 이런 것들 많습니다. 이파리에 저장하는 게 있습니까? 예, 선생님 이파리에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양파입니다. 양파는 비닐잎이라 그래가지고요. 양파 같은 거 이파리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아욱,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토란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건 뭐 합니까? 이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뭘로 씁니까? 식량으로 쓰거나 음식으로 쓰죠. 그렇죠? 맛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녹말 형태로 저장하는 놈들도 있고요. 단백질 형태로 저장하는 놈들도 있고 지방으로 저장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녹말로 저장하는 것들은 생각 잘 해보시면 있죠.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이겠고요. 단백질로 저장하는 게 있습니까? 콩 이런 것들이고. 지방으로 저장하는 게 있습니까? 씨에다가 저장하는 건 다 이런 겁니다. 콩도 되고요. 뭐 땅콩, 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뭘로 하는 겁니까? 예. 영양분의 성분이 뭐냐 이제 녹말로 저장하는 거, 단백질로 하는 거, 지방으로 하는 거, 깨 또는 좋아하는 게 있죠. 올리브 이런 게 있잖아요. 단백질은 콩은 한 40%는 단백질로 하고 한 50%는 뭐라 그러죠? 지방으로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형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는 녹말 이걸 가지고 탄수화물이라 그러죠. 탄수화물 형태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 녹말로 되어 있습니까? 포도당 형태로 저장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포도당이라 그래 또는 이거 뭐 당분 형태로 저장하는 게 있습니다. 당분 형태 포도당의 가장 대표적이니까 포도, 사과나 배 같은 거는 사과, 배 같은 것들은 과당 형태로 저장되죠. 이건 뭐 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럼 이런들이 이동할 때는 어디를 타고 이동합니까? 제가 자꾸 그러죠. 이런 영양분들이 이동하는 길이 체관입니다. 이거는 표피 밑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145쪽에 보면 표피 밑에 이 체관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과일이 좋아져서 이런 건데 이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 내려오지 못해서 이 위에 있는 녀석들은 과일이 커질지 몰라도 이 나무는 죽습니다. 서서히 말라 죽는 겁니다. 물관은 내부에 있으니까 물관은 괜찮은데 이 바깥에 있는 체관이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니까 위든 아래든 한쪽이 말라 죽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괴롭히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어디까지 얘기했습니까? 교과서 호흡과 식물의 이동 이까지 저장 형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은 벌써 광합성 얘기를 다 해버렸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